VBN. 자,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이제부터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왔던 이제 섹터이기도 하고요. 올해로 이제 횟수로 거의 한 2년가량 지속적으로 이제 좀 푸시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것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늙어가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사 하나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폐기물 시장이 쏙쏙 크고 있다, 거의 금광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 쓰레기가 금광이라니 참 이게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4년 뒤에 이제 24조 원 규모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2019년도 제가 한창 이제 폐기물 관련된 섹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만 하더라도요, 17.4조 정도의 이제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19조 단위로 이제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내년 내후년을 거치면서 약 이제 1년에 1조, 2년에 약 2조 가량씩 시장이 지속적인 확대가 될 걸로 기대가 되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고, 폐기물을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냐면 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에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게 뭐가 좋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건요, 경쟁자가 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대체 불가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폐기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새로운 기업들이 폐기물 사업이 돈이 돼도 진입을 못하냐? 이게 지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님비 핀피 들어보셨죠? 님비 핀피, not in my backyard, please in my front yard 해가지고 좋은 건 우리 앞마당에 해주세요, 나쁜 건 우리 뒷마당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뒷마당에,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뒤에 폐기물 소각장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값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반대할까요? 안 반대할까요? 목숨 걸고 반대할 거예요. 아마 이마에 띠 두르고 아마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 폐기물 처리 단체라든지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차원이나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통과하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최소 10년. 향후 10년 동안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사업 구조에서 새로운 이제 사업자가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하겠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폐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왜 부각이 안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시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건 환경이 파괴되고 있었는데 왜 환경 관련주가 그동안 안 갔나요? 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오고 있었고, 환경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업이 환경 사업이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시발점이 됐던 게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일단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탄소 배출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여를 하면서 결국 미국까지 이 환경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유럽, 우리나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 세계 이제 3대 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미국과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 자체가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사업을 논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환경이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 투자에 있어서는요, 그런 이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도 다가오는 2035년 4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탄소 배출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강조드렸던 수소차도 제가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게 LNG 추진선, 친환경 선박, 조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환경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이 높은 폐기물 시장,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주목해야 되냐? 왜 하필 2019년 그때 당시부터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환경에 대한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폐기물을 수입 전면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폐기물을 수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 쓰레기를 왜 돈 주고 사가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돈을 받고 이제 쓰레기를 대신 처리를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다가 우리 쓰레기 좀 처리해줘 부탁할게 하고 돈을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올해죠. 올해 이제 2021년 1월부터 전면 중단을 했어요. 폐기물 수입을. 이렇게 되면서 야 항구가 이제 니네 거 폐기물 못 받아줄 것 같아.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지금 더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쓰레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에요. 지금 현재 비대면 사회.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쓰레기 양이 늘었어요. 왜냐면 다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밖에서 뭘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중국도 이젠 받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죠? 그렇죠.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올라가요.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예전에 해상운임지수 단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HMM 같은 기업들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단가가 올라가면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한번 처리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여전히 요만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업체를 새로 이제 선정해서 부지를 여기서도 처리해라 라고 따로 마련을 해주고 싶은데 말씀드렸죠? 최소 10년입니다. 진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리 단가 상승이 당연히 상승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폐기물 업체들은 돈을 이전보다 앞으로 더 많이 벌게 될까요? 적게 벌게 될까요? 옛날에는 1톤을 처리하는데 뭐 얼마를 받았는데 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2천만 원 받는 거고 3천만 원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단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인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후에 폐기물 처리 단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또 무엇이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M&A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폐기물 업체를 새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규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사업이 돈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사업을 새로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돈이 정말 많은 기업이야. 근데 폐기물 사업이 돈이 되는 걸 알아. 근데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 폐기물 사업에. 근데 새로 진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제가 많이 있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차 다 통과하다 보면은 10년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존에 폐기물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을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폐기물 시장에 있어서 M&A가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들 지금 M&A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폐기물 업체들을 사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SK 에코플랜트고 두 번째가 IS동서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IS동서가 건설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폐기물 처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업체를 우리 기업으로 사들이자 해가지고 코엔텍도 사들였죠.
인선 ENT도 사드렸죠. 이러면서 M&A의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 폐기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라고 했던 게 그래서 인선 ENT인 거예요. 인선 ENT 꼭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만한 기업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타점이 왔고요.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폐기물 시장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YN텍도 폐기물 업체고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거 저는 다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IS 동서가 결국에는 코엔텍과 이제 인선 ENT를 공격적으로 M&A를 통해서 사들였기 때문에 IS 동서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G ETS.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 업체인데 의료 폐기물 업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M&A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도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SK 에코플랜트는 지금 KOTC 시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어요. 태영그룹인데 TY홀딩스가 태영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Y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태영그룹의 건설사 태영건설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K 코퍼레이션발 수혜를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찬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꼭 공략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수익 열심히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친환경 신사업 찾는 건설업계 측에서 지금 계속해서 폐기물 업체들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국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퍼블릭 서비스 등 빅3 업체의 점유율이 58%에 달한다. 민간 시장 내에서는 80%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처럼 M&A를 통해 폐기물 처리 기업들의 대형화 추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폐기물 처리 기업 M&A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주가를 정말 공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M&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미 전역 내 가장 큰 매립지와 처리 시설 네트워크를 보유한 미국에서는 이제 1위 업체입니다. 폐기물 업체 이제 웨이스트 매니저먼트 WM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년도 4위 업체인 어드밴스드 디스포저 AD를 29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기업들이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계속 인수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환경 사업에 대한 움직임, 폐기물 사업이 비껴갈 수가 없고 정말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M&A 시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이 캐시카우 사업,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 종목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인선 ENT를 꼭 공략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사업 비중이 굉장히 이제 건설 폐기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인선 ENT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 또 대체 가능한 상장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인선 ENT만 잘 모아가도 노후 자금 걱정은 끝나지 않을까 좀 과장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가격 전략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단타 사냥꾼이라는 어플인데요. 플레이스토어 혹은 이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단타 사냥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단타 사냥꾼 어플이 나오는데요. 요걸 이제 클릭해 주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설치가 가능하세요. 전부 다 무료고요. 열람하시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여기 종목 사냥에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인선 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그리고 추천주들 제가 쭉 올려드리면서 급등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일진파워도 제가 이거 9월 2일날 추천해드렸던 건데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인선 ENT도 8월 26일날 추천드렸던 건데 여기 자세한 내용 제가 올려놨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